명상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명상. 그동안 동양 사회에서는 명상을 고리타분한 옛날 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이에 선진 외국에서는 명상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켰습니다. 선진 외국에서 명상을 연구한 과정을 보면 1993년 이전까지는 서양과학계에서 마음은 뇌의 부수현상일 뿐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오직 몸뿐이라는 유물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명상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과학계에서 명상을 연구하면서 사정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67년 하버드대 내과 교수인 허버트 벤슨은 명상 수행자 36명을 대상으로 명상 전후에 혈압, 심박수, 체온 등 생리 현상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예상 밖의 결과를 관찰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에 감명을 받은 벤슨은 명상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1975년 허버트 벤슨은 명상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벤슨의 명상에 관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IQ를 높이고 기억력을 높이고 다음에 학교 성적을 높이고 창조력을 높이고 뇌파에서 결말점을 높이고 마음의 안정을 높이고 불면증 해소하고 불안 해소, 우울증 해소, 또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다음에 직업 숙련도를 높이고 또 범죄율을 줄이고 등 많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명상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극소수의 의사들은 명상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1990년에는 DNA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크릭이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과학자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993년부터 미국 보안대체학센터 NCAM이 명상에 관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과학자들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엄청난 연구 실적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연구 결과를 임상에 응용하여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명상은 심리치료사의 40%가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 암 환자의 통증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실증입니다. 1993년 미국 NCAM이 명상 연구비를 지급한 이후 명상에 관한 새로운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명상은 인체의 모든 분자, 세포, 조직,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명상은 뇌에 대하여 내분비계통, 면역세포, 유전자, 피부, 혈관, 생식기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990년 헬조우라는 교수는 명상을 하면은 뇌세포의 포도당 대사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명상 중에 뇌의 페트,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하면은 전두엽에서 포도당 대사가 증가한다고 했고 또 1996년 루는 명상을 하면은 뇌의 산소 대사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명상 중 뇌의 페트를 촬영하면은 명상 시
산소 대사가 휴식시보다 증가한다고 했고, 또 2000년 라자르는 명상은 뇌의 변형계의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명상 중 뇌의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 뇌 전체의 혈류 속도는 느려지지만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이 변형계에서는 예외적으로 혈액 흐름이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2004년 루츠는 명상을 하면 뇌파 중 특이한 감마파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특수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명상 중 뇌파를 측정하면 양쪽 전두엽과 양쪽 첫 전두엽과 다음에 적두엽에서 감마웨이브 25 내지 45Hz가 나타나고,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뇌 전체에 감마웨이브가 나타나서 동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2003년 뉴버그는 명상은 뇌의 일정한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명상 중 뇌의 스펙터 단일 광자 단층 촬영수를 하면은 전두엽의 활성은 증가하고 적두엽의 활성은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2003년 콜만은 명상은 뇌의 좌측 전두엽에서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고성을 대상으로 자비 명상을 하게 한 다음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 이 희게 보이는 요 부분 왼쪽 전두엽의 활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명상의 수련 기간과 비례해서 증가하고, 이와 같이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 부위에서 신경재생, 즉 신경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2003년 데이비슨의 명상 연구에 의하면 고성의 명상, 자비 명상 중에 특수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뇌파를 측정하면 역시 이 왼쪽 전두엽에서 감마파가 강력하게 나타남을 관찰했고, 평상시에도 이 고성들은 일반인보다 이 부위의 왼쪽 전두엽이 활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경재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경재생은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허버트 벤슨은 명상을 하면 뇌 조직에서 산화질소 NO가 많이 생성된다고 하였고, 이것을 브레이크아웃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브레이크아웃을 억지로 번역하면은 불 위에서 말하는 깨침 그런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상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질소는 뇌파에서 세타파를 출현시킵니다. 명상에 의해서 생성된 산화질소는 기억과 학습을 정진시킵니다. 명상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질소는 도파민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명상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질소는 전 신체에 걸쳐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명상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질소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명상에 의해 생성된 산화질소는 남성의 성적 무력증을 개선합니다. 명상에 의하여 생성된 산화질소는 면역계통을 강화합니다. 또 2008년 미국 하버드대 허버트 벤슨 교수는 명상은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연구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명상 그룹인데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수련한 사람 그룹이고,
두 번째는 단기 명상 그룹인데 8주 동안 단기 수련을 시킨 그룹이며 세 번째 그룹은 대조 그룹으로서 전혀 수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발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 장기 명상 그룹은 대조군에 비하여 2200개의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되었고 단기 명상 그룹은 대조군에 비하여 1561개의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장기 명상 그룹은 단기 명상 그룹에 비하여 433개의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2003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명상 연구에 의하면 면역 세포의 기능이 증강된다고 했습니다. 즉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24명은 매일 1시간 명상을 하게 하고 이 명상 그룹이고 24명은 대조군으로 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독감 항체 생성 정도를 비교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보다 명상군에서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하여튼 명상은 다양한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동맥경화증, 조기 진통, 임신 중독 이것을 실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보면은 이 대조군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가 없는데 명상을 하면은 혈중 스트레스 코티졸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상은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데 대조군에서는 혈압의 변동이 없는데 명상군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상은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명상군에서는 동맥경화 혈관 내의 덩어리가 감소하는데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명상은 임신 중 조기 진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조기 진통이 와서 40주에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임신 36주에 아기를 낳아버리는데 명상을 하면은 거의 38.6 거의 40주 예정일 가까이 가서 아기를 분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명상은 임신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하기 전에 이거는 대조군이고 명상군인데 치료하고 일주일 후에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는데 명상군에서는 증상이 임신 중독증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불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조군에서 임신율에 비해서 명상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보다 월등하게 많은 숫자가 임신되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여성에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명상군에서는 증상의 횟수가 대조군보다 더 횟수가 줄어들고 또 그 증상의 정도도 감소해지고 또 우울증 횟수도 적어지고 불안 횟수도 대조군에 비해서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스스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명상군에서는 스스로 통증이 점점 감소하는데 대조군에서는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명상을 하면은 흑색종 환자, 이 흑색종은 암 중에서 가장 악성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흑색종 환자의 재발률 및 사망률을 줄이는 것, 즉 대조군에 비해서 재발률이 줄고 또 대조군에 비해서 사망률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종합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당근을 이마에 마단 당근을 이마에 매단 당나귀처럼 계속 뛰기만 하면은 당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빨리빨리 뛰고 또 뛰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무조건 앞만 보고 뛴다고 해서 그 당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잠시 멈춰 서는 순간 먹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반동으로 당근이 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빨리빨리 앞만 보고 돌진하다 잠시 쉴 때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귀중한 보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명상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그러기에 현대인은 누구나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불충분하고 양자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상의 기계학, 즉 기계를 이용한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이용하여 명상을 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명상법은 첫째, 그 결과가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훈련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기계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뇌파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초로 뇌파를 기록한 사람은 1875년 영국의 생리학자 케이턴이며 그는 토끼의 뇌파를 측정하였습니다. 사람의 뇌파를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은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베르그였습니다. 1920년대 이래 뇌파에는 4가지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파, 데타 등 4가지가 있는데 뇌세포가 1000여 개인데 파동은 4가지라는 것이 매우 경이롭습니다. 베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뇌파로서 초당 약 14Hz에서 100Hz 이상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말하고 300Hz 이상을 감마파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 깨어있거나 눈을 뜨고 집중하는 상태 또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의 베타파는 14에서 40Hz 사이이며 이는 두뇌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베타파는 민첩성, 각성, 집중, 인식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만약 베타파가 과도하면 불안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